시작할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 논문 세미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은 그 2개 논문인데, 첫 번째 논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컷아웃 어그멘테이션이 어떤 어그멘테이션인지 설명드리고, 그 두 번째에서는 그 SIM-MIM이라는 아키텍처를 제안한 논문인데, 해당 논문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이미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은 이제 이미지 회전을 하거나 이미지 그 반전을 하거나 자르거나 아니면 채도를 변경하는 어그멘테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일반 원본 이미지랑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이미지 변화 어그멘테이션이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원본 이미지 픽셀을 바탕으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해서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동일한 정보라고 판단이 되게끔 하는 어그멘테이션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 논문에서 약간 모티브가 된 거는 그 이 해당 부분에서 그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를 가리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을 제안을 했는데, 만약에 그 이미지 촬영을 할 때 한 객체가 다른 객체를 가리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해당 객체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학습을 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다른 이미지의 값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 해당 다른 이미지의 배경값을 0으로 대체하는 컷아웃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했고, 이 컷아웃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이유는 그 원래는 그 이 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해서 이 H 부분의 다른 부분을 학습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다른 배경의 픽셀 값을 0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저자는 컷아웃 어그멘테이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거는 이제 이미지 자체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약간 비슷한 원리의 방식이 그 네트워크에서 드롭아웃을 적용을 하는 방식인데, 그 드롭아웃은 뉴럴 네트워크의 히든 유닛의 액티베이션을 일정 확률을 0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방법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잘 작동을 하는데, 그 파라미터가 수가 적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잘 작동을 하지가 않고,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정보도 함께 고려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롭아웃을 적용할 경우에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컨볼루션 레이어 구조에서도 약간 규제텀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 자체의 픽셀 값을 0으로 채워서 사용하는 어그멘테이션 방식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 일부 영역을 지움으로써 약간 주변의 정보를 같이 컨텍스트를 넓게 학습하는 방법론이고, 여기서 그 기존의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지도 학습 기반의 방법론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도 학습 기반의 방법론을 통해서 그 일부 영역을 지우는 어그멘테이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입력 단계에서 이미 그 드롭아웃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해당 픽셀 영역의 정보를 이제 다른 위치의 이미지 정보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기존에는 그 네트워크 상에서 드롭아웃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한 채널에서는 있는 정보가 다른 채널에서는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자는 그런 부분에 이제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했고, 만약에 그 입력 단계 이미지에서 드롭아웃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해당 정보가 네트워크가 끝날 때까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저자분은 그 이미지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가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저자분은 이제 그 중요한 부분에서 그 바이너리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그 이미지를 구분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영의 값으로 픽셀을 채워가지고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을 먼저 초반에는 제안을 했고, 후반부에는 이제 그 사각형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 게 효과가 좀 더 좋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현재 그 앞서 그 언급했던 컷아웃 어그멘테이션을 최종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컷아웃 어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마스크의 위치랑 그리고 마스크의 크기에 따라서 많이 성능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최적의 마스크 비율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 크기를 다르게 설정을 하고 개수도 이제 다르게 설정을 해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아래 실험 결과를 보면은 시파10에서는 그 마스크 사이즈를 16으로 설정했을 때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10파 100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사이즈가 8로 설정한 경우에 어큐러시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이미지 데이터의 일부에서는 그 마스크가 중요한 정보를 너무 많이 가려서 그 개체의 경계면에 위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그 제가 제안한 논문은 이런 좀 마스크 어그멘테이션의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한 그리드 마스크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한 논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기존의 컷아웃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의 개수나 사이즈에 대해서 너무 많은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드 마스크 기반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마스킹된 영역의 이미지 패치를 예측하는 문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드 마스크 어그멘테이션은 제가 논문 그 연구실 세미나에서 발표한 어그멘테이션이랑 그 베이스라인이 되는 어그멘테이션인데, 그 일부 이미지에 그리드 영역을 제한을 하고 그리드 영역 안의 픽셀 값을 0으로 채우는 어그멘테이션 방식입니다. 그리고 코드는 그 저자가 공개한 코드인데 아래 GitHub 주소 가시면은 그 논문 구조 같은 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아키텍처의 컨트리뷰션은 그 기존에는 그 마스크 영역을 채울 때 그 블록와이즈 마스킹 어그멘테이션이나 클러스터링 방식을 이용했는데, 그 클러스터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변 픽셀 간의 K-민스 클러스터링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그 클러스터링 위치에 따라서 마스크를 채우는 방식을 이용을 했고, 그리고 블록와이즈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마스킹 영역의 그 컷아웃 방식에서 컷아웃 영역을 이제 그리드로 만드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프리텍스트라는 거는 그 저희가 그 모델을 돌리기 전에 선정한 문제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는 마스크 예측을 프리텍스트라고 두고 이걸 이제 잘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마스크 사이즈가 랜덤하게 들어가더라도 잘 작동하는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서는 굉장히 단순한 그 선형 레이어 구조로도 그 픽셀 값을 잘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그 앞단에서 마스크가 정의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마스크된 이미지가 인풋이 되어서 인코더를 기준으로 학습이 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그 픽셀 값을 예측하는 프레딕션 헤드 구조를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는 프레딕션 헤드에서 나온 그 픽셀 예측 값이랑 그 실제 이미지 값이랑 로스를 통해서 비교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진행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원본 이미지에서 그리드를 3x3으로 나눠서 이 가운데 이미지를 0으로 채운 이미지를 그 선형으로 플래튼된 형태로 인풋 값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BIT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패치를 32, 32로 설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 32x32는 그 마스크의 패치 사이즈를 32 곱하기 32로 설정한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윈 트랜스포머라는 그 인코더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패치 구조를 다양하게 입력값으로 받을 수가 있어서 4x4 인풋 사이즈부터 32x32 크기의 이미지 패치를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32x32의 마지막 크기의 패치를 선택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스크 어그멘테이션을 좀 다양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약간 이미지의 그 중심 부분에 마스킹을 적용하는 방법이랑 그 블록와이즈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 방법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블록와이즈 어그멘테이션은 약간 그 정사각형의 그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하는 방법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픽셀에 마스크를 씌워서 이렇게 그 플래트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 구조는 그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나왔던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을 했는데, 먼저 그 앞서 말했던 그 BIT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의 그 입력 값을 이렇게 플래튼된 형태로 받아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차원으로 만든 다음에 그 각각의 그 중요한 패치 정보를 학습을 해가면서 셀프 어텐션 구조로 학습을 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고, 그 스윈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입력 사이즈가 여기 앞에서는 4x4 패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16x16 크기의 패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패치 사이즈를 다양하게 한 학습 구조가 콘캣되면서
앞에서는 그 세부적인 정보를 학습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글로벌한 정보를 학습하는 VIT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 모델에서는 이 VIT 구조랑 스윙 트랜스포머 구조 두 개를 같이 인코더를 학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딕션 헤드 같은 경우에는 그 마스크된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고, 그리고 원래 그 픽셀이 원본 오리지널 이미지가 존재하는 픽셀을 인풋으로 받아서 그 트랜스포머 구조로 이제 학습을 하고, 그 해당 픽셀의 그 마스크된 부분의 이미지만 그 프레딕션 헤드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런 식으로 픽셀 값을 예측을 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예측 값은 그 RGB 값이기 때문에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측한 값을 그 실제 원래 원본 데이터 정답이 있는 데이터랑 비교를 해석하면서 좀 더 가장 그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운 이미지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좀 특이했던 점이, 기존에는 그 픽셀 값을 예측할 때 굉장히 그 복잡한 그 트랜스포머 구조를 동시에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MLP 구조라고 그 선형 레이어 구조를 사용을 해서 그 최대한 그 두 개의 레이어만 이용해서 그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게 그 인코더의 학습 결과랑 원본 데이터의 학습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원본 데이터 학습 사이즈에 대해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인코더의 사이즈와 그리고 아웃풋의 픽셀 그 프레딕션 값 사이즈를 맞춰줬고, 여기서는 그 저번에 지난주에 그 발표한 트랜스포머 식이랑 동일한데, 여기서 그 마스크된 영역만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마스크된 영역의 픽셀 값이랑 예측 값, 그 원래 정답 값이랑 그 에런 로스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 그 오메가 XM이라는 거는 이제 마스크 영역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값이랑 그 예측한 값의 에런 로스를 그 마스크 영역의 개수값만큼 나눠준 로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마스크 영역이 얼마나 잘 예측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험에서는 앞에 4단계로 이 모델 구조를 나눠서 보여드렸는데, 4단계에 따른 그 실험 성능을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제 이미지넷 N1K 데이터셋인데, 이건 이제 라벨이 1000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스크의 종류, 그리고 마스크 패치 사이즈의 크기, 그리고 마스크의 비율에 따라서 어큐러시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기로는 이제 랜덤 마스크 어그멘테이션이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만약에 패치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마스크 레이시오가 높게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걸 의미를 하고, 그리고 패치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사실은 그 마스크 레이시오가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크게 성능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패치 사이즈를 크게 가지고 가는 것이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 32의 패치 사이즈를 가지고 0.5의 마스크 레시오를 가지는 그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이 가장 효과적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그 이미지 사이즈를 192 x 192를 기본 사이즈로 했는데, 그 마스크 이미지 개수 그 디멘전이 너무 작으면은 마스크 어그멘테이션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최대한 그 최소한의 그 레졸루션을 192 x 192로 설정을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전에 그 프레딕션 헤드를 굉장히 가벼운 구조로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개는 굉장히 복잡한 그 트랜스포머 구조고, 하나는 이제 두 개의 선형 레이어로 이루어진 MLP 구조인데, 사실은 그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트레이닝 코스트 면에서 굉장히 그 이점을 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큐레시는 트레이닝 코스트가 굉장히 낮지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복잡했던 그 방법들을 해소하고 단순한 그 선형 레이어 구조만을 이용해서 픽셀 밸류를 예측하는 문제를 잘 수행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 기존에 그 복잡했던 그 구조 같은 거를 이제 잘 해결했다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치 사이즈가 굉장히 아까 전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패치 사이즈에 따른 실험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마스크 레이시오를 0.6으로 고정을 하고 그 패치 사이즈만 다르게 설정을 해서 재구성된 이미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마스크 레이시오는 원본 데이터에서 얼마나 가릴까를 의미를 한 거고, 여기서는 0.6만큼 그 마스크를 씌우도록 그 지정을 했고, 여기서는 그 패치
사이즈가 4일 때가 사실은 가장 원본 이미지랑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큰 약간 32 사이즈를 사용한 이유는 현재 그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재구성을 제대로 못했더라도 그 파인튜닝 할 때는 사실 이런 데이터셋이 더 많기 때문에 마스크 패치 사이즈를 크게 설정하는 것이 모델적인 면에서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학습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그 분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마스크 레시오를 0.515 이상 이하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데이터의 문법적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스크 레시오를 사실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당 레시오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0.8까지 설정을 하더라도 좋은 그 프레딕션 밸류를 얻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기존의 코드아웃 방식에서는 패치 사이즈에 따라서 마스크 어그멘테이션 성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패치 사이즈가 크고 패치 개수가 많은 상황에서도 그 충분한 그 해상도를 가지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 충분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존의 리콘스트럭트 방식은 전체 이미지를 복원을 하는 것에 중점을 뒀었는데, 여기서는 그 마스킹된 픽셀 부분만을 그 예측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해당 영역만 정보를 예측을 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의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프레딕션 헤드에서 연착량을 줄이고 굉장한 간단한 구조로 이제 프레딕션 헤드를 제안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패널 분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패널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 텍스트랑 이미지 간의 차이에서 마스킹 레시오를 다르게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픽셀 간의 어떤 코릴레이트한 특징을 보고 정보가 중복되었는지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그 문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를 제거하면 그 문장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장의 단어를 지울 경우에는 그 문법적인 특징을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픽셀 하나하나가 사실은 중요한 값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픽셀의 많은 값을 제거를 하더라도 충분히 복원을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그 공간적인 정보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픽셀 하나를 제거하면은 주변의 정보로 이제 하나의 픽셀의 정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그 랜덤한 마스크를 적용하고 마스크 레시오가 0.6으로 설정할 때랑 랜덤한 마스크 사이즈를 64로 설정하고 마스크 레시오를 0.1로 설정했을 때 어떤 면에서 이게 더 우수한 성능을 볼 수 있는지를 약간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마스크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가정을 하고 이미지 모델링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 레시오가 크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마스크 사이즈가 많은 영향을 미쳐서 마스크 사이즈가 만약에 64로 설정을 한다면 약간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마스크 이미지 크기가 그 224와 224 이미지를 크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마스크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 마스크 간의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약간 정보를 동일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임프테이션에서 해당 방법론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 논문도 마찬가지로 그 지도학습의 상황을 고려를 하고 있지만 해당 논문은 그 패치의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답에 대한 그 결과랑 예측 결과랑 비교를 해가면서 논문 그 트레인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시퀀셜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미싱 밸류인 경우에는 사실 정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 적용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시퀀셜한 정보를 같이 고려한다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그 리콘스트럭트랑 프레딕션의 결과에 대한 차이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리콘스트럭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미지로 예측하는 문제이고, 만약에 마스크가 중간에 껴있더라도 전체 이미지에 대한 그 원본 이미지가 있는
데이터셋의 값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은 모델을 쓸 때 그 마스크가 된 영역을 고려해서 학습을 하는 거랑 전체 데이터셋을 같이 학습을 하는 거랑 사실 결과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논문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파인튜닝 과정에서는 그 마스크된 영역만을 고려해서 예측을 하는 게 좀 더 성능이 좋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마스크 어그 프레딕션 말고 마스크 리컨스트럭트 된 논문이 MA라는 논문이 새로 나왔는데, 해당 논문에서도 약간 주변에 마스크의 주변의 정보가 블러되는 문제가 가장 그 논문에서의 한계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픽셀 프레딕션을 이용해서 그 픽셀의 그 마스크된 픽셀 정보만을 이용한 그런 모델을 개발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